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밈들이 공유되는 곳 핀셋팀 대표 박성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밈이란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짤입니다. 세계적으로 대중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모티콘보다 밈 사용이 저조한데요. 그 이유는 밈을 갤러리에 저장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지난 10월 오늘의 밈이라는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국내 최대 밈 공유 플랫폼이고 지난 한 달간 약 3,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누구나 쉽게 밈을 올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밈을 저장할 필요 없이 바로 SNS에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객들은 기존의 방법보다 되게 편하였고 또 유행하는 밈을 바로 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18년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밈과 짤의 구글 키워드 검색량은 2배, 3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업의 밈 마케팅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 1등, 2등 밈 공유 플랫폼인 지피와 테너는 각각 구글과 페이스북에 인수 합병되었습니다. 경쟁사의 국내 사용자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만의 언어라든지 우리만의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고 또 광고 외에 수익 모델이 없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밈은 K-밈으로 국내 사용자를 확보할 계획이고 또 광고 수익 모델 외에도 밈 상업적 라이센스 구독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B2B 수익 모델인 공유 리워드 수익 모델입니다. 밈 마케팅을 원하는 광고주로부터 수익이 창출되며 사용자는 해당 밈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때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심의 로고나 특정 상품이 들어간 밈을 업로드하거나 공유할 때 사용자는 리워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B2C 모델로는 밈 구독 수익 모델로 밈 원본 증명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월 9,900원 요금으로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저작권 억제 없는 상업적 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의 기술 경쟁력 때문인데요. 특허 법인 지단과 함께 콘텐츠 조합 관리 시스템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또 인공지능 객체인식 기반 동영상 편집 기술을 특허 출원하였습니다. 또 자체 캐릭터 IP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오늘의 밈 채널 확대를 위해 자체 키보드 앱 또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난 10월부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콘텐츠 확보와 사용자 유입에 전략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올해 활성 사용자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밈 마케팅의 니즈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애니메이션 회사 우소 주식회사와 MOU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2021 학생창업 유망팀 경진대회에서 모의 크라우드 펀딩 1위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10월에 있었던 산학협력 엑스포에 참가하여 고객들과 직접 만나고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난 한 달간 구글 애널리틱스로 사용자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다음으로 미국의 방문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이제 영어 버전을 출시할 계획이고요. 또 현재 사용자 유입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유입을 위해 SEO와 마케팅에 대해 좀 더 힘쓸 계획입니다. 또 지금 현재 재방문율은 10%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밈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이거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네, 창업과 개발 역량에 있는 저를 필두로 경제학과 출신의 경영팀원과 현역 개발자로 구성된 개발팀 그리고 디자인학과 출신의 디자이너로 구성된 뛰어난 팀입니다. 더 이상 밈을 소비하는 것만이 아닌 참여와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커뮤니티가 되도록 세상 모든 밈들이 공유되는 곳 오늘의 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다른 데모데이에서 제가 한번 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대표님한테 여쭤봤던 게 그 밈 자체가 어떤 생활이나 생활권이나 하나의 문화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오늘의 밈이 어떤 밈 콘텐츠를 만들고 해당 밈을 세게 밀어서 좀 자기적으로 좀 인위적으로 유행을 시켜서 인터넷 문화로 자리 잡는 어떤 밈으로 탄생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후로 좀 자체 밈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그런 밈 콘텐츠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그런 콘텐츠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네. 지금 저희도 이제 이 밈에도 저작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이 컨텐츠 확보에 되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애니메이션 회사와 MOU를 체결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진행해왔던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하였고요. 이 데이터를 전달받아서 이거는 이제 밈으로 어떻게든 네, 정치적이든 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얼마든지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락을 받았고요. 실제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캐릭터 코엑스에서 열렸던 캐릭터 페어에 가가지고 작가님들과 이제 컨텐츠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기업과 작가님들이랑 이야기를 진행 중이고 또 이를 통해서 보다 좀 더 캐릭 컨텐츠를 또 확보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밈이라는 거는 뭐 어떤 드라마나 만화나 이런 거에서 과거에 있었던 게 새롭게 뭐 역주행을 하면서 밈이 되는 경우가 최근에 많았는데 네네. 그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면은 그냥 현재 나와 있는 이모티콘과의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요? 그런 밈들도 있는데요. 그럼 밈에서 또 파생되는 게 또 밈입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 뭐 야인 시대에 대한 그런 밈이 생겼는데 그 밈도 이제 뭐 다른 캐릭터들이 입힌 밈들을 많이 파생이 되었고 또 네, 사람들이 직접 그려서 올리는 경우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밈들이 너무 사방팔방 퍼져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의 밈을 통해서 이 빠져 있는 밈들을 하나로 다 모을 수 있는 플랫폼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웹이랑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되어 있나요? 아니면은 어플리케이션은 12월에 이제 네, 출시할 그러면 지금 현재 웹과 모바일에서 네.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 밈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 내에서 되게 핫한 이슈가 되는 게 이제 밈이 되는데 사실 핫해졌다 보니까 이제 꺼지는 속도도 되게 빠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저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지만 되게 길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밈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면 잠깐 사용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밈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이 저희 웹과 모바일 통해서 계속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밈이라는 것을 이제 이모티콘과 어떻게 좀 차별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희 플랫폼의 이름은 오늘의 밈입니다. 오늘 이제 유행하는 밈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밈이라는 게 확실히 금방 화제가 됐다가 금방 식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밈이 주기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밈이 사라지면 또 다른 밈이 또 생기고 하는 그런 파생이 되는 게 밈의 특성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네, 이모티콘과 차별화되는 거는 이제 이런 이모티콘이 주는 감성과 이 밈이 주는 감성은 다르다고 봅니다. 이 약간 비주류 문화라고 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짤들이 재밌어가지고 이게 주류 문화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 기반이다 보니까 다 좀 귀여운 느낌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의 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펀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서는 이모티콘과 밈의 차이점은 이제 이모티콘은 이제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 메시지 표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이모티콘에서 뭐 오케이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모티콘의 각각 이모티콘 자체가 가진 의견 전달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밈 같은 경우는 의견 전달 기능은 없고 단순히 이제 좀 웃긴 그리고 재밌는 좀 기발한 거에 대해서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이 밈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뜬금없이 이
짤을 사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의견 전달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 전달 밈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GP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게 아니라 이런 밈 짤로 이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유럽과 북미 남미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점점 이제 저희 실생활에도 밈이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주류 문화로 자리 잡을 거라는 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역할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름이 같으셔서 굉장히 호감이 가네요. 네. 그 이제 밈이라는 게 이제 앞에서도 계속 다들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현상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밈에 있는 뭐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방송용에서 나왔던 뭐 소위 말하는 짤방 같은 것들은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작권에 적용을 받지만 사실 저작권을 모두 다 적용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남아나지가 않기 때문에 다들 알면서도 그냥 뭐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익화 계획에서 밈구독 수익 모델이 이제 저작권을 이제 사용을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이 구독료로 이거를 내고 사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한 모델일지 그 밈은 워낙 빨리 떴다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또 이제 사람들이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이게 과연 밈이라는 게 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 야인시대 밈이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그 방송사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밈이 사그라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지만은 지금도 야인시대 밈은 이제 그 샷으로 이제 원래 짤 유행했지만 사람들이 또 캐릭터로 파생하고 그림을 그림으로써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실제로 그런 저작권을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면은 사용을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되게 매력적이고 이제 뽀로로를 예를 들자면은 되게 매력적이고 이거 누구나 봐 귀엽고 이런 짤이 돌아다닌다면 이게 유행한다면은 이게 만약 저작권자가 이걸로 자기는 저작권 지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판단해야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또 이거에 그 뽀로로에 대해서 또 자기가 그려가지고 새로 만든다면 이게 또 제 2차 저작권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들이 이제 원작으로 그런 밈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이 구독 수익 모델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다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봤습니다. 광고였는데요. 카드 광고였어요. 그 신한 밈 카드더라고요. 보통 뭐 신한 홈플러스 카드, 신한 나라사랑 카드 이렇게 있는데 신한 밈 카드라는 게 나왔다는 게 좀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2022년도에 화제의 키워드로 중 하나로 이제 밈이라는 단어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류, 그리고 K 드라마, K-팝, 그리고 K-밈 새로운 한류 콘텐츠에 투자해 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